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점점 의심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쨌든 8월 대출이 좀 다시 튀었고, 그렇다면 9월에 공급 대책이 나올 거잖아요. 수요 대책도 나올 것인지. 안녕하세요, 최우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올 5월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를 이어서 한국이 계좌 이민이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수를 중심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한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지 않고 올해 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브록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책의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야 할 주식과 ETF를 담은 비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우식입니다. 대출이 다시 튄다는 뉴스가 있죠. 지금 가계대출이 8월 말 들어서 다시 좀 급증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6.27 이후에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8월 들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고요. 이게 3월 이후에 가장 적은 증가세가, 그러니까 7월이었습니다. 6.27 나오고 7월에 대출이 죽었거든요. 근데 8월은 다시 여기서 좀 2배가 튀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계대출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후속해서 금융위를 주도로 하는 수요 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긴장감이 조금 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이 2억 원 내정자죠. 이분은 일단 9월 2일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6.27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이었고 필요시 추가 방안을 시행하겠다, 이런 발언을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필요하면 준비된 방안을 하겠다고 했고, 뭘 준비했냐면은 준비된 건 얘기하기 좀 전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일단 6.27에서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좀 내려가지고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것 때문에 전세를 추가적으로 대출 제약을 할지 말지, 규제를 할지 말지, 이거가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서면 답변은 전세 대출이 가계 대출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해가지고 갭 투자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자금 부족한 서민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측을 고려해야 된다. 뭐 그냥 정치인 발언한 겁니다. 예, 저 좀 마음에 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대책은 이제 나왔던 건데, 금융권한테 막 6.27 같은 걸 계속 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주택 부동산 대출은 25%로 위험률을 올리고 정책펀드나 벤처 투자는 위험을 낮추고 하면서 은행들이 주택 부동산으로는 자연스럽게 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그리고 일반 정책펀드나 소위 생산금융으로는 많이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7월에는 6.27 내고 나서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수요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좀 나올 만한 환경으로 다시 가고 있죠. 4조가 큰 돈은 아니에요. 4조가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대출, 이런 DSR, LTV, 대출 한도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세제인데, 세제에 대해서는 또 기재부 장관인 구윤철이 또 한마디가 했죠. 부동산 세제는 신중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할 의지는 없어 보여요. 부동산 증세와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거지만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 여기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구윤철 장관이나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지금 다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비락으로 조금 느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한 3, 4일 전에 이제 인사청문회 시즌이 되니까 금융위원장 후보도 재건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40억 대박을 냈다, 이러면서 좀 공격하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경제 1분과 실무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인수위 활동을 했고 경제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인수위에 갔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살 때, 그러니까 일단 개포 1단지를 이제 박근혜 정부 한 게 2013년이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제 산 거죠. 그 당시에는 2013년 4.1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2014년 9.1 대책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해외 갔다가 왔는데 이제 1주택이 돼가지고 지금은 되게 뭔가 이제 오비락이 될 만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미 그 본인들이 너무 그 부동산에 대한 그 포지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의식해서 이거를 거리를 두지 않으면은 시장에서는 그냥 저 사람들 그냥 강남에 뭐 50억짜리 집 한 채 있으니까 그냥 또 부동산에 좋은 대책 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또 뭐 살려주고 또 부동산 딥스테이트로 막 가겠구나, 이런 지레짐작을 할 만한 그런 포지션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금융위원장이나 기재부가 내는 정책을 계속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점점 의심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쨌든 8월 대출이 좀 다시 튀었고, 그렇다면 9월에 공급 대책이 나올 거잖아요. 수요 대책도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때 무슨 답변을 하는지 좀 잘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이제 저희가 분석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라가 그냥 온 동네가 부동산 뭔가 딥스테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